승객. 자, 페이지 236 그죠? 9구단 1자 9구단 236 페이지 승객. 자, 2페이지 제목이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 그죠? 생태계 제목이 생태 생태라고 하면 그냥 살아있는 명태는 아니고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 그죠? 구성 요소 환경 구성 요소와 요소수 아니에요? 요소와 환경인데 우리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A 파트에서 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면은 그 생물들하고 우리 비생물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생태계. 그리고 우리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보죠.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린. 내가 그린 기린. 자, 물론 이제 그 초고속으로 그리는 나의 기린. 즉시 기린 한 마리. 이거 한 마리가 이것이 뭐냐면 개체라고. 그리고 기린 여러 마리. 또 있네요. 자, 누가 봐도 뭐야? 누가 봐도 기린이다. 또 기린 여러 마리. 이것이 개체군이고. 또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 모임이야. 그죠? 기린. 오케이? 그죠? 뭐 기린 사자 안 돼. 똑같은 기린 되죠? 물론 목 긴 기린, 목 짧은 기린 뭐 다 포함이야. 아무튼 기린이면 돼. 같은 종. 오케이? 그것이고 그 개체군이고. 넌 기린이고. 또 뭐가 또 있냐면 내가 또 잘 그리는 거. 물론 이제 그 고1 때는 안 그리는데 고2 때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또 뭐냐면 자라 엄청난 디테일. 너무 큰데 이거. 이게 뭐야? 자라. 엄청난 디테일. 그죠? 그래서 물론 자라가 한 마리 말고 여러 마리. 한 마리만 있으면 그 개체인데 여러 마리 있으면 뭐 개체군. 그죠? 그래서 이 기린 여러 개 있는 그 기린 개체군 또 자라 여러 마리 있는 그 자라의 개체군 합치는 거. 얘 이름이 군집. 오케이? 군집은 개체군끼리 모입니다. 그죠?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하면 강아지 한 마리 개체. 강아지 여러 마리. 그것이 곧 개체군. 다시 말해 개떼, 또 고양이 떼, 늑대 떼, 또 뭐냐 그 사자 떼, 난 떼 나오고. 근데 그 떼들이 모임. 그것이 군집. 오케이? 거기다가 비생물적 요인, 우리 땅, 흙, 그런 물 다 포함한 것이 그리고 그 생태계라는 거. 그런 건데 뭘 잘 보면 군집이라는 걸로 개치고 있냐 잘 봐야 돼. 은근히 막 틀리라고 낚여. 자, 문제. 기린 여러 마리 있으면 군집. 아니야. 기린 여러 마리 다시 한번 똑같은 종이 여러 마리 있으면 그건 뭐야? 걔는 개체군. 군집은 개체군끼리 모임. 다시 말하면 사자, 늑대, 호랑이, 뭐 강아지, 똑같잖아. 아무튼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종끼리 모임. 그것이 곧 군집. 네? 그거 좀 잘 봐야 돼. 그러면 개체군이랑 개체 하나는 군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뭐 같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개체랑 개체군이랑 종이 달라요. 이것도 A고 B고 B. 그래서 해봤자 뭐 두 종이니까 해봤자 뭐 군집 하면 돼. 해봤자 뭐냐 그 멸종위기 종 어떻게 해? 전 세계에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럼 그 한 마리 다른 거 딱 섞이면 개체군? 군집. 근데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는 마치 내용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자연시간 배우는 느낌. 어떤 것이 생태계 구성 요인은 먼저 그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 거면은 또 이제 생물적 요인인데 비생물적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뭐 뻔하지만 물, 불, 공기, 흙, 바람, 자연 그렇죠? 전부 다 이것이 곧 비생물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생산자 그렇죠? 생산자 또 생산자 먹고 사는 소비자 또 이것을 다 분해시키는 전부 다 분해자 분해
이렇게 분해자가 있고 그럴 때 생산자의 경우는 약물 만들어. 약물 만드는 것이고 생산자인데 중요한 것은 자 약물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 만드냐면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자 그래서 문제.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게? 식물만? 은 아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생물을 분류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크게 나누면 동물 아니면 식물. 그치? 동물 있어요? 뭐 있다고? 식물. 그러면 문제? 그러면 곰팡이는 뭐야? 동물? 식물? 곰팡이 다 뭐 동물 아니지? 그럼 식물이야? 곰팡이는 그 이제 잘 보면 그 햇빛이 드는 데서 못 살고 드는 곳에서 사는데 그런 집에 햇빛 없잖아. 햇빛 없으면 광합성 못 하는데? 그런 거다 보니까 두 개가 전부 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을 분류할 때 크게 보면 이제 그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보면 5개, 5개 개로 분류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되면 동물 개, 또 식물 개, 또 뭐가 되냐면 준개. 준개에서 이제 그 세균은 그거 아니야? 세균 아니가? 세균 아니고 몸에 이제 균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버섯 같은 거, 버섯 또는 그 곰팡이 그런데 포함된 것이 곧 준개야. 그죠? 준개. 그다음 또 뭐가 되냐면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 또 뭐가 되냐면 원핵 생물계. 이름 좀 비슷하죠? 원핵 생물계. 생물계인데 이 네 가지랑 이거 자꾸 분류하면은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균계 그리고 원생 생물계 얘는 전부 다 진핵 세포. 진핵 세포. 진핵 세포로 되어져 있고 이 인간이 뭐냐면 얘는 세포 속에 핵이 보이는 거야. 핵같이 핵처럼 어떤 그 소기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거. 그것이 곧 진핵 세포고. 다음 얘는 그렇게 핵처럼 뭐가 있지 그 소기관이 안 보여.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원핵 세포. 이렇게 말해. 원핵 세포. 우리가 보면 세포를 분류할 때 크게 보면 그 진핵 세포 아니면 원핵 세포 분류하는 거. 라고 할 때 이거. 자, 원생 생물계 이것이 뭐냐면 우리 편하게 말하면 원시적인 생활하는 맞지? 그러니까 원시적인 생활하는 그런 그 생물들이라는 거. 이 속에는 광합성 하는 것도 있고 또 광합성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단세포도 있고 또 단세포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서 그 살고 있는 미역. 미역은 식물이야? 식물 아니야? 미역이 원생 생물계. 오케이? 또는 다시다? 다시다 아니야? 조미료가 다? 뭐지? 조미료. 아무튼 그 미역 친구? 미역 그 라이벌 친구. 그 친구 다시 그 모시기가 그래도 원생 생물계. 됐나? 좀더 과학성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다시 마예요. 다시 뭔가 조미료. 그 다시 다가 조미료. 다가 다시 다가 조미료고 다시 마가 이름 헷갈리게 미역 친구. 그 너구리에 들어가 있는 거. 네. 물론 너구리 보면 이제 그 스프 자체가 보면 이제 화학 조미료니까 다시 마도 다시 마. 아무튼 화학 조미료도 들어가 있고 또는 다시 마도 들어 있고. 전에 보면 이제 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너구리 처음 나올 때 처음 가격이 150원 이었는데 옛날 그러면 이제 다시마 컸다고 봤어. 이만했는데 점점 더 조그매져. 조그매지고 그리고 또 그 라이벌이 뭐냐면 그 오토소면이 다시마 2개. 원래 1개인데 뭐 어떻게 해서 그 오뚜기 뭐죠 오뚜기? 거기서 보면 약간 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그 도움을 많이 좀 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해안 그 뭐냐 거기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그 다시 막 그 소비 해주는 모습을 해서 다시만 2개를 집어넣는데 크기가 작은 거 2개. 물론 한 개보다 2개 더 낫지. 이렇게 보면 이제 2개를 합친 그 크기가 옛날 그 너구리 처음 나온 너구리 들어있는 그 다시마 그 크기보다 좀 더 큰 정도? 예전에 보면 이제 너구리 먹을 때 그때 그 진짜 뭐랄까 그
너구리 많이 그 갬성 뭐냐면 다시막 먹는 그 느낌. 물론 그것 때문에 국물 우려낸다고 하는데 그거 없어도 국물 맛 다 똑같지 않나? 아닌가? 난 모르겠네. 아무튼 그지 원재 생물이고 얘도 광합성 화질이다. 우리가 책 보게 되면은 그 나온 표에서 나온 그 글씨 생산자 광합성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그죠? 식물이 아니라 생물이야. 생물. 왜냐면 식물만 된 것이 아니고 생물도 다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식물 아닌 것도 광합성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말표 좀 잘 보고. 그죠? 그래서 생산의 경우는 우리가 주로 식물. 아니 우리 책도 써있는데 식물 플랑크톤. 물론 플랑크톤 종류가 크게 두 가지. 동물성 아니면 식물성.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해서 양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스스로 양분 못 만들다 보니까 나무 먹고 하는 거. 잘되게. 그래서 이게 말하는 그 생산자에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거. 다음에 소비자는 일 먹어요. 먹는데 그 풀 먹는 것이 1차 소비자고 그리고 이것을 1차를 또 먹고 하는 게 2차 소비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최종 소비자가 있다. 해주면요. 물론 소비자 경우는 무조건 1차, 2차만 해서 끝이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해주면요. 다음 또 이어서. 자, 분해자. 이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체나 또는 그 어떤 물질을 분해해서 다시 또 자연으로 다시 또 불리는 어떤 분해자. 이 A가 뭐냐면 이제 우리 곰팡이 또는 그 세균 또는 버섯 등등 다 있다는 거. 해주면요. 해가지고 이제 생태 구성이 끝났고 내용 없었어. 내용 쉬워. 다음에 또 뭐냐면 서로 간에 분명히 생물질 요인 또 비생물질 요인 서로 간에 별도가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작용하는 거야. 어떤 서로 간 그 상황이 주어진 것뿐 아니라 어떤 역할을 어떤 상호 반응하는 건데 상호작용. 그거 왜 그러냐 표현이 달려 이게. 먼저 좀 지우자. 잘하면 너 가버려. 자, 어떤 거냐면 그 비생물질 요인 이 그 생물질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이 이름이 작용. 나중에 그 고2 때 생물과 원하는 그때 또 나와 아마 그때. 거꾸로 생물질 요인이 비생물질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이 반작용. 그죠? 그리고 생물 내에서 세 가지 다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다 주고받고 하는 거. 그것이 이름이 뭐죠? 그것이 이름이 상호작용. 상호작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이 세 가지인데 약간 느낌이 그 물리 느낌 나지만 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단어다. 그죠? 사실 작용은 비생물질 요인이 생물질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거. 그 얘가 뭐냐면 광합성. 오케이? 그래서 그 광합성은 이제 공유적인 그 CO2, 질산산소를 통해서 그 식물이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양분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비 때문에 생물과 요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거꾸로. 반작용 경우는 거꾸로 그 광합성과 반대인 세포, 그렇죠? 어떤 그 유기물 그것을 통해서 그 CO2나 또는 그 CO2 등등 만드는 모습. 해가지고 이제 생물질 요인이 비생물질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해준대요. 그리고 상호작용은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식포식. 그래서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는 모습. 그것이 곧 그 생물권에서 하는 그 상호작용이다. 해준대요. 이거 정도 알면 돼요. 아무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가 많다 보니까 한번 잘 읽어보면 돼.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 어디면 자 일단 237페이지입니다. 237. B파트 생물과 환경 관계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죠. 먼저 그 우리 생물들의 경우는 환경에 영향받고 하는 건데 환경적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 빛도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온도 또 뭐냐면 물도 있고 또는 공기 또 토양 등등 있어요.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떤 관계인지 좀 봐야 돼. 그럴 때 자, 빛이 먼저 나오는데 빛의 경우는 크게 보면 총 세 가지 분리. 빛 경우는 총 세 가지인데 빛에 대한 그 세기도 있고 또 빛에 대한 그 파장 또 빛에 대한 그 시간 이 세 가지 있다는 거. 구별 좀 치고 잘 봐야 돼. 먼저 빛세기인데
빛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좀 떠올리면 광합할 수 있는 색이요? 아니 광합성하는 것을 좀 떠올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물 이파리 그 단면 구조 먼저 보면은 제일 그 이것이 PP 조직 PP 세포고 PP 세포. 자 세포들이 모이는 조직이야.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PP 세포. 이 세포들이 모이는 것이 PP 조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뭐가 있냐면 뒤에 이제 그 빽빽하게 많이 좀 들어선 거. 이 이름. 이름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름이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요. 울타리 조직. 예전 이름을 하면은 책상 조직, 책상 조직이요. 책상 조직인데 좀 이렇게 부르고. 다음 또 무엇 되냐면 그 밑에 약간 느슨한 거. 얘 이름은 뭐냐면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이다. 다음 또 무엇 되냐면 그 아래면에 아래쪽에 있는 그 짧은 빵꾸가 뭐냐면 그 기공이네 기공. 그래서 기공을 만든 세포가 있어. 그래서 기공 만든 세포, 기공 만든 세포. 이 세포 이름이 이것이 뭐냐?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기공. 기공 뭐냐? 공기 구멍이야. 공기 구멍을 만든 공기 구멍 옆에 있는 세포다. 이름이 공변 세포. 공변 세포. 이거 있는 이거. 예. 이것이 이름이 공변 세포다. 이것은 왜 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애들이 잘 모르는 거 있어. 자, 식물세포랑 그리고 동물세포 비교할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뭐게? 그 세포벽이랑 일단 또? 영육제랑 두 가지 끝. 그치? 액포는 식물에서 좀 더 잘 보이는 것뿐이고 식물세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액포랑 그 연물체랑 그리고 이제 그 세포벽인데 자, 중요한 거. 모든 식물세포는 연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다 있는 거 아니다. 네. 식물세포에도 연물체가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포인트. 이것이 뭐냐면 식물 이파리에서 광합성 할 수 있는 장소 어디는 세 군데 이거야. 울타리, 해변, 공변 세 군데. 특별세포는 못한다. 왜 못하면 자 연물체가 없어. 식물세포이지만 연물체가 없다. 없다 보니까 광합성 못하고. 그래서 울타리, 해변 그리고 공변세포인데 잘 봐. 이 세 가지에서 누가 광합성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울타리, 해변, 공변에서 울타리? 아까 울타리 많잖아.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가장 광합성이 더 잘한다? 가장 잘해요. 오케이?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 햇빛이 잘 드는 이파리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그 말이 뭐냐? 우리 옆에 그림 나오지? 그림? 두 가지 이파리 단면 나와져 있는데 왼쪽 것은 햇빛이 강한 쪽, 오른쪽은 햇빛이 약한 쪽. 차이가 뭐냐면 이거야. 울타리 조직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래서 햇빛이 강한 곳은 울타리 조직이 좀 이제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햇빛이 약한 곳은 울타리 조직이 잘 안 발달되어 있다. 그죠? 라고 할 때.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의 이파리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좀 두꺼운데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은 두껍지 않아. 대신 뭐냐면 넓어. 넓다. 이파리 얇죠? 넓다 보니까 그나마 좀 광합성할 수 있는 거. 그건 좀 그림으로 해주면 그림.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래서 양지. 그래서 양지가 뭐냐? 햇빛이 잘 드는 곳이야. 그 양지 쪽에 대한 생물 이파리. 이파리가 영어가 한자어로 뭐냐면 옆인데 이거 낙엽 할때 그 엽. 양엽이랑 그 음이야. 그렇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이파리가 오케이? 두껍고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늘진 곳 세상의 이파리는 얇지만 넓다. 넓어요? 하지만 얇아요. 되나? 오케이? 얘는 얇지만 넓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그 나무, 똑같은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제 이파리여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좀 더 두꺼운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좀 그늘진 곳은 이파리 조금 넓은 거 모습이에요. 차이점. 이것이고 빛색이 따른 식물들의 그 변한 모습이야. 이거 쉬워요. 두 번째 거
빛 파장. 얘 잘 봐야 돼. 자, 빛 파장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좀 봐야 돼. 이론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은 뭐냐면 그 파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참고로 빛은 얘는 그 횡파라고 해가지고 그 쭉 나갈 때 약간 위아래로 이제 진동이 나가면 쭉 나가는 모습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파장인데 파장이 짧은 빛 그리고 파장이 긴 빛. 이렇게 파장 짧아요. 파장이 짧다. 짧. 얘 파장이 길어요. 파장 길어. 파장 길. 파장이 길다. 그죠? 그리고 그 떨리는 횟수 뭐야? 진동하는 수. 선생님 진동수? 공주야. 진동수가 얘는 많아요. 좋다. 많은데 얘는 자 진동수가 좋다. 적은 거. 라고 할 때 총 에너지는 그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제 파장의 반비례 모습. 지금 에너지 커요. 에너지가 작아요. 완료요. 자, 됐습니까? 참고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장 기호는 쓰는 거 기호가 그 그리스 문자인 람다 쓰고, 진동수를 F 쓰고, 에너지를 E. 뭐 참고를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아주 큰 빛. 지금 뭐냐면 감마선. 감마선. 우리가 그 방사선 붕괴할 때 나온 빛.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잘못하면 새어나와서 큰일 나는 빛. 그 감마선이고, 그 이것보다 에너지 좀 더 작은 거. 뭐냐 X선. 엑스레이야. 뼈 찍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에너지 좀 더 작은 게 뭐냐면 자외선. 그리고 이것보다 에너지가 좀 더 작은 가시광선. 그리고 여기보다 좀 에너지 작은 것은 적외선. 그리고 가장 에너지 작은 것은 전파인데, 근데 전파라고 하면은 종류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야.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전파라고 그래. 한쪽은 달라, 한쪽은. 라고 할 때, 그 X선 뭔지 알지? X선? 우리가 뼈 찍는 거. 뼈를 왜 찍을 수 있을까? 저 빛이 통과하니까. 통과하는데 잘 보면, 그러면 가시광선. 속에 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여러분, 이거 가시광선은 못 통과하니까. 투과성이 없어. 투과성이 약해. 자, X선은 투과성이 강하고, 가시광선은 투과성이 약하고, 그것이 뭐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잘 통과한다. 잘 통과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잘 못 통과해. 그럼 감마선은 잘 통과하지. 그럼 감마선도 많이 막 찍으면 나와요? 그 정도보다는 그 관통. 아예 관통. 그래서 X는 그나마 좀 뼈에서 좀 막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얘는 다 찍고 그죠? 관통. 그래서 우리가 그 X, 그 감마선 요것은 우리가 그 이제 그냥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 보면 뭐 째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쏘는 거. 쏘면 그 쏘는 거 부위가 약간 살이 약간 좀 자외선 좀 쬐는 그 모습? 약간 좀 달려 이게. 그 정도로 퉁퉁 큰 거. 아무튼 파장이 짧으면 파장이 짧으면 얘는 투과성이 크다. 오케이? 그래서 잘 통과하는 거. 자 보자. 자 가시광선 너 뭐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이야. 그것이 뭔데? 그게 무지개야. 무지개? 빨조, 노초, 파남보인데 그 문제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그 작은 색은 뭘까? 빨간색이고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좀 큰 우리 그 무지개 색깔은 보라색인데 우리가 빛이 4번색인 그 빨초파 지금 이제 빨하고 이제 파는 보자. 쭉 파란색이면 이제 빨간색이 쭉 파란색이고 오케이? 그냥 두 개 비교하면은 파장은 길고 파장 짧은 거. 또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투과성은 이쪽이 크고 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뭐 장애물을 만들면 그나마 좀 파란 것이 빨간 거에 비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잘 통과한다 간다. 그럼 여기 다음 또 문제. 자, 식물은 색깔이 뭐야? 일반적으로 초록색. 왜? 연봉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록색을 보이는 이유. 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려고 그래. 자, 예를 들어 우리 칠판 색깔 뭐야? 색깔이? 초록색. 네, 초록색. 왜? 그대로 반사시켜. 그 초록색 빛을 반사하니까. 아, 오케이? 네. 그죠? 다시 식물은 색깔이 뭐라고? 아, 초록색. 초록색. 왜? 초록색 비슷하네.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거. 그런데 식물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광합성 할 수 있다. 광합성. 광합성 뭐냐면 빛을 받아서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 빛을 받으니까 반사하면 돼안돼? 알죠? 흡수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쏴면 되게 빨초파에서 식물은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 초록색. 그럼 초록색을 어떻게 하는 거? 반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식물은 자, 초록색이다 보니까 왠지 초록색 빛을 더 좋아할 것 같지? 싫어한다. 싫어한다. 실제로 보면 예전에 보면 몇백 년 전에 그때 그 식물이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 어떤 영역이 빛으로 그 광합성 잘 하냐? 실제로 실험했는데 보면 빨초파에서 보면 그 초록색으로 잘 못해.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광합성 되게 잘하고 녹색은 거의 잘 광합성 못한다. 그래서 녹색 빛을 반사하는 거야. 됐나? 그리고 기본.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나오는 것이 빛이 파장한 우리 생물 모습인데 활동에서 기본으로 해서 이게 우리 좀 하면 되죠. 자, 여기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육상 생물보다 이제 그 해상 생물. 그래서 우리 보면 그 해조류인데 해조류를 또 분류할 때 보면은 쭉 보면 이것이 바닷물이고 좀 이제 바닷물이 얕은데 사는 해조류. 그것이 종류가 뭐냐면 녹조류. 좀 더 깊은 것은 이제 그 갈조류. 좀 더 깊은 것은 홍조류. 오케이? 그리고 녹조류의 경우는 맑은 녹색으로 보이는 거. 홍조류는 그러니까 갈조류 약간 갈색 보이고, 그다음에 홍조류 약간 좀 붉게 보이는 거. 근데 녹조류는 주로 식물과 거의 똑같이 봐. 식물처럼 뭐 하는 거다. 봐야 돼. 그런데 햇빛이 좀 다 띄어있지? 띄을 때 햇빛 모든 그 햇빛이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했지만 두 개 비교하면 빨간색은 잘 못 통과한다. 빨간색은 조금만 통과하다 이제 끝. 거기서 뭐다. 하지만 파란 거, 우리 파란색은 투과색은 커. 더 깊게 더 들어간 거야. 됐나? 그러다 보니까 이 홍조류의 경우는 원래 이제 깊은 데서 좀 사는 거다 보니까 빨간색이 안 와. 빨간색이 안 와다 보니까 빨간색을 굳이 흡수해서 광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도 이제 반사한다. 흡수 안 하고 반사. 안녕. 그죠? 그래서 파란색 빛을 주로 받아서 광합성하고 그리고 빨간색 반사. 그죠? 반사. 그럼 빨간색 반사는 어떻게 보이게? 빨리 보여. 붉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홍조류 얘가 뭐냐면 김. 자, 김 색깔 뭐게? 우리가 구운 거 말고 우리가 말린 거 이제. 녹색. 그것은 얘는 파래임. 파래는 파래가 녹조류. 파래가 녹조류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파래는 색깔 뭐야? 파래. 그래서 파래는 아니고 아무튼 파래에서 블루가 아니고 그린 약간 그 녹색, 초록색 그 모습이고 우리가 일반적 그 긴 경우는 구운 거 말고 그냥 보면 딱 보면 그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 비춰보면 붉다. 김은 홍조류. 김이 홍조류는 이거 뭐냐면 사는데 깊어 이게. 깊다 보니까 파란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고 나머지 반사하는 거. 빨간색 빛도 반사한다. 왜 붉게 보여?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외워라. 녹가롱 외워. 녹가롱 그렇죠? 녹조류가 제일 그 얕은 데 사는데 그리고 홍조류는 깊은 데 사는데 그리고 우리 책 보면은 이제 그래프 나와져 있는데 그래프 모습이 깊이고 투과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거. 근데 빨간색 빛은 좀 쭉 가다가 쭉 해서 꾹 이것이 그 값을 0 투과성 0%, 50% 100%면
그 거의 조금만 깊어도 이제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빨간빛. 거의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 없어. 더 이상 못 통과해. 그리고 파란빛이 그나마 좀 더 통과한다. 쭉 다니는 거. 그죠? 물론 이제 그 깊이에 따라 어떤 투과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퍼센테이지 어떤 차이 있지만, 아무튼 더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깊은 데서 사는 홍조의 경우는 이 파란빛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고, 왜냐면 들어오는 빛 햇빛이 파란빛 종류밖에 못 들어와. 그것 좀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빛이 파괴한다는 그 생물이 사는 모습이야. 그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다음이. 저 혹시 살짝 더워서 그런데. 그쵸, 더운다. 더워요. 더워는 왜 더운다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땅덩이는 크지만 약간 좀 이제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보면 힘이 엄청 강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인력적인 도움은 못 받고 있지만 어떤 물질적인 도움, 어떤 뭐 폭탄이나 그런 것들, 미사일 그런 것들 돈 받는 거다 보니까 계속 이제 버텨나가면서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 이어서 이제 이번 겨울이 문제야. 이번 겨울에 이제 아마 전쟁 쪽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러시아 통해서 유럽은 이제 그 연료를 얻는데 연료를 얻는 게 맞는데 그것을 잘 못 받으면은 이번 겨울에 보면 약간 좀 약간 그 힘들 것 같은 느낌? 물론 유럽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다 힘든 거.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사회이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이제 망하면 그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연쇄적으로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어요.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면. 그래서 이번 겨울은 아마 에어컨 틀은 것처럼 좀 시원할지 몰라. 조심.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 빛이 파장했다는 것은 뭐야? 빛 세기 파장. 그죠? 이번 할 것이 뭐냐면 빛의 시간인데 그것이 뭐냐면 1조 시간. 되게 뻔한 거지만 생물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어떤 그 1년 주기 보면은 어떤 그 생물은 어느 뭐 예를 들면 봄에 어떤 이제 새끼 낳고 새끼보다 어떤 이제 그 번식하고 또 어떤 그 생물은 또 가을에 또 이제 생식하는 모습 번식하는 모습이 달려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각자 그 생물마다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생활 패턴 보면은 일정 시간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꽃이 개화인 거. 우리 예를 들면 장일식물 또는 단일식물인데 장일식물의 경우는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거 그리고 단일식물은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거.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 시간이랑 그리고 이제 그 생물 특히 우리 식물의 그 꽃의 개화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장일식물 저기 단일식물 장일식물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난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낮 시간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밝은 시기가 보면 한자로 이제 명기 그리고 어두운 시기가 암기 그죠? 얘는 암기가 얼마큼 쭉 가냐. 그래서 암기의 지속 시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기가 얼마큼 쭉 갈 때 꽃이 피냐 이런 것이 포인트예요. 잘 보면은 밝은 것은 필요 없고 어두운 시간이 얼마큼 쭉 가냐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것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될 거냐? 어디서 쓰냐면은 자 237페이지 그 문제 그 얇은 쪽 약간 공간 여기다가 지금 이거 이 정도 좀 쓸 건데 이거 두 개 쓰고 그리고 이제 실험은 총 4개 실험인데 쓸 글자 많이 없어. 그래서 좀 잘만 쓰는데 우리 책 정도 있는 글씨 크기 정도 쓰면 충분히 다 쓰고 남아게. 이건 됐고 이거 여기. 그래서 장일식물 그리고 단일식물 얘는 암기의 지속 시간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점이냐면 하루면 하루 시간 24시간인데 이만큼은 이제 그 연기라고 이만큼 암기
잠들었을 때 그때 장내식물 그리고 단식물 일제도 계열을 보면은 꽃이 피는 거 보면 꽃이 핍니다. 꽃 펴요. 피는데 얘는 꽃이 안 펴. 안 펴. 뭐 그렇죠? 뭐 뻔한 거 아니야? 뻔해요. 그래서 어떤 수 실험이냐면 두 번째 실험 총 4개 실험이에요. 4개 실험. 이번에는 거꾸로 연기를 짧게 그리고 암기를 길게 길게 했다 보니까 당연히 꽃 안 펴. 꽃 펴. 그죠? 꽃 핍니다. 그죠? 두 번째 실험 거꾸로 한 거. 세 번째 실험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실험은 일단은 두 번째 실험에서 그 암기를 잘려. 이게 뭐냐면 중간에 한번 밝게 해줘. 우리가 이목구 이제 연기 이거 암기인데 좀 짧게.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밝게 해줘. 밝게. 이때가 명기. 짧게 명기 한번 줘. 이럴 때 보니까 이것이 꽃피네? 꽃 안 펴. 오케이? 됐나? 이상하죠? 분명 연기가 짧고 암기가 더 길잖아. 근데 꽃이 안 펴. 근데 꽃이 펴. 다음 또 네 번째. 네 번째 실험 경우는 첫 번째 실험은 약간 좀 변한 건데 연기 잘려게 잘라서 중간에 한번 어둡게 해봐. 어둡게 이쪽이 암기. 그렇죠? 이거 암기. 했을 때 꽃이 피는 거 보니까 꽃이 피네? 꽃이 안 펴. 그렇죠. 언빌버글? 우리 생각이 완전 이상해. 완전 다른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암기가 얼마큼 쭉 가냐. 그것이 포인트야. 일단은 장애식물은 암기가 짧은 거. 암기가 짧게 될 때 꽃이 피어. 물론 쭉 가는 시간이 그렇죠? 암기가 쭉 가는 시간이 짧을 때 꽃 피는 것이 꽃 장애식물. 그리고 단식물 경우는 암기가 쭉 가는 시간이 길 때 꽃 피는 거. 그 암기 전체 시간 말고 암기가 쭉 가는 그 지속된 시간. 그 지속된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것이 꽃 단식물. 그렇죠? 그래서 단식물의 경우는 첫 번째 실험에서 꽃 안 피고 두 번째 실험 암기 기니까 길게 쪼개니까 꽃이 피고 세 번째 실험은 암기 기간이 길어도 중간에 한번 밝게 해줘. 밝게 해주니까 꽃이 안 펴. 네 번째도 보면 암기 짧으니까 꽃이 안 펴. 그죠? 그래서 장애식 단식물 보면은 저렇게 좀 더 그 암기 그죠? 암기가 쭉 가는 시간 누가 더 기냐 그것 통해서 되게 구별 가능하다. 그것이 포인트죠. 잘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이제 전에는 다 배웠는데 요즘 잘 안 배워 요즘에. 그냥 혹시 몰라서 이제 알려주고 하는 거. 가능보다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장애식물 경우는 무조건 이제 그 해가 길 때 그리고 단식물은 무조건 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그건 아니고 이제 암기가 얼마큼 쭉 되냐 그것이 포인트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이거 그 빛이 파장에 대한 건데 파장 추가 설명 좀 해주면 추가 설명. 아무튼 이제 그 빛의 세기, 파장 그리고 시간에 대한 거 총 세 가지. 뭐 세기는 뭐죠? 이파리 되고 이파리. 그리고 파장은 이제 그 해조류 사는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시간은 그 시간이고. 나 볼 때 혹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받아볼 때 칼라로 받아본 적 있을까? 아니 뭐 특별히 뭐 미술 시험 그것이 아닌 이상 없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사에서 칼라 시험 문제 받아본 적이 없죠? 없는데 우리 참고서 경우는 우리 좀 칼라야. 칼라니까 참고서에서 똑같이 칼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야. 혹시 그러면 그 혹시 흑백으로 빨간색이랑 파란색 구별할 수 있나 혹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별하는 사람 별로 없다. 흑백으로 빨간색으로 파란색 구별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빛이 파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보면 빛이 파제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이 다른 거 그것과 관련된 문제 나올 거야. 나오는데
어떤 것은 빨간색, 어떤 것은 파란색이야. 그것을 흑백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색깔을 어떻게 못해? 색깔을 못하니까 뭘 하냐면 파장을 파장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다. 우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4호정은 706 아니나? 이거 아니나? 아니구나. 자 4호정은 706. 자 4호정 뭐야? 4호정 무게. 4호정은 이제 서유기 나오는 그 손오공, 조팔계 그리고 4호정 이거 다음에 706 이거 뭔지 모르지? 706? 706라고 하면 지금과 비교하면 이제 일진 정도 떠올려. 일진 물론 여중에서 나온 그 언니들인데 한번 야 너 뭐야 하면서 너 일로 와봐 하는 거 너 왜 그래? 너 일로 와봐 하는 거 그런 언니들 706인데 4호정 706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4호정 4호 참 청색 어디 청색 706 빨리 쳐 70 얘는 70 그리고 주 빨간색 그렇죠? 끝이 아니야. 붙이면 파장이 약 400원씩 나누면 되는 것은 색깔 파란색 청색 그리고 파장이 약 700 나누면 되는 것은 빨간색이다. 왜 어디가 한 거?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늘 그래. 그 색깔을 좀 표시해줘야 되는데 색깔 대신에 파장으로 대신 알려줘. 그때 딱 400원씩 400원씩 나누면서가 파란색 그건 아니야? 400원씩 나누면서 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이고 파란색이다. 그리고 딱 700이 그 빨간색 아니고 700 나누면서 되는 그 부분이 빨간색이다 보면 돼. 근데 그 정도 언제 좀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책 보면은 이런 이 그림 보면 이거 색깔 나와야 되는데 정색광, 황색광 그리고 이제 청색광인데 정색광에 대한 파장은 600원씩 나눕니다. 그리고 자 청색광에 대한 파장은 약 470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영역이 어떤 색깔이 비슷지 약간 감이 있으면 돼. 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색 다 필요 없고 두 가지 빨간 그리고 파란 거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알면 돼. 이것은 이제 지금 보일 때 말고 보일 때도 다 필요한 거. 보일 때 보면 이제 화학이나 물리할 때 다 필요한 거니까 얘는 뭐 기본적으로 알면 돼. 기본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 개념 소수 문제입니다. 개념 소수 문제. 자 보면은 그 1번 문제 생태계 구성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기체들 무리 기치군 맞아? 동그라미 갖고 같은 종이 돼. 같은 종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생물과 환경이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 주고받는 기체들 군질? 아니에요. 생물과 환경이니까 환경 뭐야? 이건 그 생태계 군집이 아닌 생태계예요. X 세 번째 거 빛, 온도, 물, 토양은 비이성적인 맞죠?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거 버섯 곰팡이 생산자? 아니야 뭐야? 분해 분해자 X 틀린 거 다섯 번째 거 낙엽을 쌓여 부딪히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생물이 비이성적 요인에 영향 주는 거 맞죠? 맞아요. 낙엽은 생물 그리고 토양은 비생물 참고로 60분대 얘는 반작용 동그라미 맞죠? 동그라미 다음은 OX, OX, O 자 2번 문제 자 다음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향 주는 요인 첫 번째 거 바다 깊이에 따라 해적 분포가 달라. 바다 깊이에 따라서 해적 분포가 다른 것은 뭐야? 빛이 파장 파장 때문에 투과성 달라. 그 투과성 때문에 다른 거다. 답은 니은 두 번째 거 계절에 따라 기한 식물 종류 달라. 25대 일조 시간 기억 다음 디귿 아니 기억 다음 세 번째 거 한 나무에서 잎이 이수에 따라 잎의 두께 달라. 얘는 뭐야? 빛이 세기 디귿 답은 이제 X 빼기인 거. 그래서 그렇죠. 페이지 238페이지 238. 자,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에서 이제 우리 학습 뭐냐면 이제 생물과 온도 된 거 온도에 되는 건데 우리 앞에서는 빛이 되는 거 그래서 빛이 세기, 빛이 파장, 빛이 그 시간, 일조 시간. 이번은 이제 온도인데 온도랑 생물하고 당연히 그 관계된 거. 그러면
너무 더우면은 너무 많이 덥다. 너무 뜨거우면 그 또 뜨거워서 죽고, 너무 추우면 추워서 다 죽고. 그래서 적당한 온도 필요해. 왜냐면 이제 그 온도가 왜 필요한,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생물들의 그 어떤 이제 생명 활동할 때 그때 그냥 단순한 어떤 화학 반응 하는 것이 아니고 촉매에서 화학 반응하는 거. 촉매가 뭐냐면 우리 그 이제 효소인데 효소가 잘 반응하는 온도 딱 있어요. 우리 체온 정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보다 너무 온도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물질에서 이제 우리 효소. 그래서 물질 전할 때 그때 온도가 중요하니까. 자, 이것을 물질 살 때 당연히 효소 관여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온도 때문에 생물도 어떤 그 변화가 있냐. 보면은, 우리 다 알겠지만, 그 겨울잠, 맞지? 겨울잠. 겨울 되면 추워. 겨울 때 추우니까, 겨울 때문에 겨울잠. 물론 보면은, 간혹가다 이제 학교 가면은, 겨울이 아닌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자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겨울잠 아니면 뭐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잘 보면 수업 시간 자고, 쉬는 시간 깨있고, 또 간혹가다 보면 약간 좀 특별한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도 자고 하고 이제 깨울 때 집 갈 때 깨우고 야 잠깐 집에 가 이거 그건 좀 약간 특별한 경우. 아무튼 되게 보면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 깨어 있고 그죠? 되게 특별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 겨울잠 아니고 아무튼 겨울잠인데 얘는 그 무엇이 우리 깨구리 아니면 우리 그 곰 아니면 바퀴 정도 이제 겨울잠 자는 거. 모든 동물 다 자는 건 아니고 약간 특별하게 좀 자는 것도 있다. 잘 보면 그 양소리도 있고 또 우리 그 포유류도 있고 달려있게. 그래서 포유류에서 우리가 그 항상 늘 다 그냥 깨어있고 그것은 아니고 잠자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요? 다음 또 누구냐면 자 철새. 철새는 그 늘 따뜻한 곳으로 되게 보면 그 자기 원하는 온도 인대로 가는 건데 되게 보면 그 따뜻한 데로 가는 거. 날씨 점점 더 추워지면은 이제 따뜻한 데로 점점 가는 모습이에요. 철새가 이동하는 이유 듣고 다음에 그 카멜레온. 지금 카멜레온인데 어떤 카멜레온 경우는 온도 따라서 색이 변하는데 카멜레온 이제 원래 색이 뭔지 모르겠네. 카멜레온 처음 태어날 때 색깔이 뭘까? 모르죠? 나도 몰라. 너무 하지마. 아무튼 카멜레온 경우는 온도 따라서 색이 변한다. 다음에 또 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추운 지방과 그리고 더운 지방 살고 있는 그 생물, 그러니까 동물들의 그 몸에 대한 모습인데, 추운 지방 사는 데는 이제 몸이 큰데, 몸이 커요. 그리고 더운 지방 사는 데 몸이 좀 작아요. 오케이? 작다. 그리고 이제 추운 지방 사는 데는 말단 부위라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뭐 팔, 다리 또는 우리 귀 같은 거. 말단 부위가 추운 지방 좀 작아. 짧고 좀 굵다는 거. 그리고 더운 지방 사는 것은 말단 부위 좀 가늘고 길다. 이건데 이거 좀 약간 극대화해서 좀 그림 그리면 추운 집 사는 그 어떤 생물, 어떤 동물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보면 그 기린 그림을 약간 좀 응용하면은 추운 집만 사는 그 기린으로 예를 들면 너 너무 이상하다. 너 조금해. 크게. 됐죠? 됐나? 이것이 추운 지방이라고 하면 더운 지방은 아이고 머리 조금만 이상해. 됐나? 더운 지방을 사는 데는 몸이 좀 작고 그리고 말단부위 좀 길다는 거. 물론 귀도 귀 이런 거. 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추운 지방 경우는 그 이제 열 세워난 그러니까 열 방출하는 거. 열 방출하는 것을 더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동글동글한 모습 되는 거. 그리고 그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얘는 동글동글 말단 부위가 더 짧다 보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좀 더 작은 모습이고 얘는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좀 더 넓어. 넓다 보니까 열이 더 잘 새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열이 잘 안 새어나올 수 있는 거. 그 열 방출량이 적고 열 방출량이 많고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열 방출량이 적으면은 더 죽어. 그래서 죽을지 아무튼 볼게요. 그리고 추운 지방 사는 데는 몸에 보면 그 피하 지방층 두꺼워요.
피하지만 좀 두껍다 보니까 열이 잘 이제 못 이동하는. 우리 좀 더 단련된 모습이야. 저건 얘가 뭐냐면 곰인데 그 북극에 사는 그 흰곰, 북극곰. 크게 어떻게? 크게 크다. 그 뭐 예전에 보면 그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 CF 나오는 그 북극곰 흰 거. 막 그 콜라 보고 있어 보면 그것을 보고서 북극에 가서 북극곰 만나서 야 콜라 먹어 하면 거의 죽어. 곰 보면 그 이렇게 원래 그 엎어져도 큰데 서 있으면 엄청 커. 서 있으면. 그리고 곰 막 그 팔막 이따만이 한번 훅 하면 우리 몸은 이제 뭐 저기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근데 더운 지방에도 곰이거든. 더운 지방에 곰인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약간 좀 불쌍해 보여 이게. 약간 좀 말랐어. 그래서 북극곰은 해보자 좀 크고 막 덩치 있고 뭐 멋있어 우와 한다고. 근데 더운 지방 곰은 약간 좀 왜소해. 마치 그 느낌이 마치 그 살아있는 탈수가 들어간 듯한 느낌? 그 더운 지방 곰 얘가 뭐냐면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말레이 곰. 말레이 곰 한번 검색해 보면은 되게 불쌍해 보인다. 이거 약 곰 같지 않은 게. 곰이라고 해야지 좀 크고 막 그 뭐 덩치 있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리고 팔다리가 좀 길어 이게. 그래서 그 북극곰에 비해서 팔다리가 좀 더 가늘고 길다는 거. 그것을 이제 그 사는 그 온도 따라서 다른 거. 이거요. 됐고. 안녕. 가버려.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동물에 대한 건데 참고로 보면은 이제 이거 제가 아무튼 말단부리는 우리 다시 말하면 얘는 그 팔다리 또는 귀 같은 거 그리고 말단부리 말하는 거 그게 좀 더 그 짧고 굵다는 거 그리고 더우지만 가능성 길다. 그림 좀 떠올리고 하네요. 이게 뭔데 이게 추운 지만 사는 기린이고 더운 지만 사는 기린이거든. 기린이 막 넘어가. 다음에 얘는 동물 끝. 다음 식물 경우는 추운데 사는 식물 경우는 춥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제 견디려고 털 우리가 그 목련 그 눈꽃 거기 털 입고 하는 거 그 털이 그 나와져 일단 우리 책 보면 얘 나와지는 것을 그 털속이 털속풀인데 사진을 보면 잘 보여?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털 입고 하는 거 털 있다 보니까 되게 추운 지방이어도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 식물 경우 보면 낙엽수랑 그리고 상수 나오는데 낙엽수는 알들 낙엽수 낙은 이제 떨어진다. 옆은 그 이파리야. 그래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나무. 오케이? 이파리 떨어뜨리는 나무인데 얘는 이제 그 우리 몸집을 좀 더 줄여서 그다음에 에너지 손실을 더 막아주는 거.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라이벌 또 누가 있는 상록수는 항상 녹색인 나무. 그치? 항상 녹색인 나무인데 예를 들면 그 소나무랑 또 상록수 얘 누구니? 뭐 동백나무 아무튼 근데 그 잘 보는 우리 책에 나오는 그 사진 총 3가지인데 잘 보는 배경은 전부 다 눈 있는 모습이야. 첫 번째 사진 경우는 그 털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가 뭐 잣나무인데 잘 보면 그 나무까지 있는 그 나무숲 없어. 이것이 뭐야? 그 낙엽수. 물론 이제 시험지 경우는 자 낙엽수 종류, 나무 예시 또는 그 상수 예시 물어보는 것은 그냥 우리 배우는 정도 그 내용 말는데 다른 것까지 굳이 말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낙엽수 잘 보면 우리 사진 보면은 있지만 겨울인데 눈 막 쌓이고 하는데 잘 보면 그 이파리가 없어. 그 낙엽수. 그리고 상수 이것은 이제 항상 녹색인 건데 잘 보면 우리 그 눈 쌓여있는데 보면 이파리 뭐 있지? 이파리 색깔 뭐야? 녹색. 항상 녹색 나무다. 하던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겨울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 때문에 그 겨울 줄일 수 있는데 상수 경우는 겨울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이파리 보면은 이파리 이제 큐티클층이 좀 더 두껍게 있는 거야. 그래서 큐티클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식물 이파리 볼 때 약간 그 빛 받을 약간 반질반질 빛나는 거, 광택 나는 거, 그거 지금 큐티클층이 때문에 빛나고 하는 거야. 아직 왁스층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게 된 거다 보니까 좀 더 겨울 더 날 수 있는 거, 그 모습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 책 보면 나오는 이제 글씨가 보면 이제 단풍인데 단풍하면 생각나는 색깔 뭐게? 단풍. 그러니까 생각나는 색깔. 빨간색. 이게 뭐냐면 그 엽록체 속에 있는 색소에 있는 그 엽록소가
온도에 좀 민감해. 그래서 온도가 좀 떨어지면 그 염료소가 파괴가 돼. 염료소가 이제 빛을 받아서 흡수해서 과학하는 건데 그것의 일부가 파괴가 돼. 파괴하니까 그 빛을 흡수하지부터 반사하는 거. 그래서 빨간색빛을 받는 그 염료소가 파괴된 거다 보니까 빨간색빛도 반사하는 거. 원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파괴되니까 그 반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낙엽 지면 단풍 되면 색깔이 그 녹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이유가 그 색소가 파괴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낙엽을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 떨어뜨리면서 겨울 나고 하는 거. 그 모습이에요. 지금이 이제 그 가을이고 하는데 지금 그 단풍놀이 할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단풍 보러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물들도 온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 변화 통해서 다 살고 하는 거 모습이요. 할 거 없어 내용. 다음에 물과 생물. 자, 물과 생물인데 생물체라고 하면 물은 다 필요하죠? 물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물인데 먼저 그 곤충들, 동물의 경우는 보면 일단 이제 수분 손실을 막으려고 몸에서 이제 수분 증발하는 거 막으려고 이제 파충류의 경우는 비닐 좀 덮어져 있어서 수분 증발 방지하고 또는 그 알도 보면 이제 알도 이제 두껍게 되어져 있어서 자연적인 수분 증발 방지한다. 근데 왜요? 다음에 곤충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곤충 보면 색깔 잘 보면 그 반짝반짝 좀 빛나지? 그거 다 똑같이 이제 그 큐티클처럼 있는 거. 그래서 키틴셀과 그리고 큐티클처 있다 보니까 수분 증발 방지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이제 곤충들도 그 물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다음에 동물 경우는 세포하면 나오는 물이지 물. 그것이 나중에 저는 오줌인데 오줌에서 나가는 물이야. 나가는 물만큼 다시 또 섭취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물이 좀 귀한 그 지역, 사막 지역 보면은 어차피 동물들 경우는 세포 통해서 물 나오거든. 오줌 나가는데 오줌은 더 줄여. 오줌에서 대부분 물인데 나가는 물을 더 줄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줄이냐면 제흡수하는 거. 우리 콩팥에서 다시 제흡수해. 그러니까 물론 방광으로 간 것은 이미 끝난 거야. 방광으로 가기 전에 그 콩팥에서 제흡수 많이 한다. 그 물 제흡수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오줌에는 물 좀 적게 있는 거. 그런 거니까 오줌은 좀 더 진하게 내보내. 그래서 안 내볼 수 없고 내보내는데 좀 더 줄여서 내보낸다. 그렇게 된대.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은 거, 그다음 막아준다. 그래서 진한 오줌 쌓아보내면서 이제 나가는 물량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안 내보면 또 안 돼요. 다음에 또 식물 경우는 식물이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것이 물. 물 없이 광합성 못한다.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려고 뿌리에서 흡수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식물 경우는 그 잔뿌리 같은 거 뿌리를 넓게 해서 이제 많이 흡수하는 모습인데, 근데 물에서 사는 식물, 예를 들어 우리 그 연꽃 뿌리가 뭐냐면 연뿌리 알지? 우리 연근. 그건데 혹시 연근 혹시 본 적 있나? 그 손질 안 하는 연근. 네. 보면은 마치 무처럼 이제 긴 거, 뚜긴 거. 사실 잔뿌리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연근은 수중 생물이야. 수중이니까 뿌리에서 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널린 게 물이야. 널린 물이니까 굳이 잔뿌리 있을 필요가 없어. 널린 게 물이니까요. 가면서 물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유성 식물 경우는 뿌리가 뻗쳐가지고 딴 곳에 있는 수분도 더 흡수하는 모습 돼야 되는데 수중 생물인 연꽃은 널린 게 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다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잔뿌리 별로 없어요. 대체 무엇이 있냐면 통기 조직. 그래서 어떤 공기 주머니 있다는 거. 이제 되고 다음에 그 사막처럼 물이 좀 이제 그 부족한 건조한 지역 경우는 우리가 이파리 경우는 이파리 우리 좀 전에 그 그림을 했지만 이제 이파리 줄 아래면은 그 기공으로 이제 그 생물체 내에 있는 물이 그 기체로 빠져나가. 그것이 이제 그 증산 작용인데 그 증산 작용으로 그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가니까 물 손실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점점 이파리 점점 더 줄어들어서 아주 뾰족한 거. 그래서 이제 그 건조한 지역은 지역에 있는 사막이 선장 경우는 가시가 있는 이유가 원래 처음에 이파리인데 그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뾰족하게 되었다는 썰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분을 이제 상하나가서 이제 청소시킨다. 그리고 이런 그 건조한 지역에 사는 그 선장 같은 거 보면은 그 자체에 보면 물을 저장하는 이제 저수 조직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수중 그런 그 식물 경우는 통기
통기 조직에서 이제 공익조원이 있고, 다음에 건조한 지역. 건조한 지역에 사는 이제 그 식물 경우는 그 자체의 그 물 저장하는 저수 조직. 저수 조직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참고로 안 되시므로. 우선 영양산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널린 게 물이니까 그다지 뭐 잔뿌리 필요 없어. 그게 뭐냐면 만약 지대, 만약 자기네 집에 본인 집에 혹시 뭐 돈이 많이 있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 있을까?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졸음만 잘하면 돼. 사고만 안 치면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집에 뭐 돈 많고 하면 이제 굳이 뭐 취직할 필요 없고 뭐 취직하고 싶으면 너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취직하려고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돼. 창업하면 돼. 창업. 그리고 돈 많다 보면 이제 뭐 망해도 상관없고 망하면 다시 또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사람들 집에 돈 많아야 되는데 그런 집이 별로 많이 없지. 그런 데면 나중에 보면 굳이 취업 안 하더라도 그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맛집 가고 내일 또 어디 가고 어디 뭐 그냥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해이해져 이게. 그래서 웬만큼 이제 아무리 뭐 재벌이고 해도 보면은 적당한 일은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해이해져. 그거 말하면 뭐 재벌 2세니 뭐 재벌 3세 보면은 맨날 사고 치고 하잖아 그래요. 자기 그런 사람 일을 할까? 딱이 없다니까. 뭐 재벌 보면 뭐 이제 후계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공부를 더 시켜 공부를. 물론 이제 그 냅두고 하는 것보다 후계자로 되는 그 사람이고 공부 더 시키고 그리고 일부러 해외 유학도 보내고 하는 거. 안 그러면은 자기 그 이제 자기네 집안에서 찾는 그 회사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가면 되게 아깝고 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아래 아래 직원들 통해서 이제 그 먹힌다고 이제. 그 아래 직원들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뭐 박사하고 학사하고 하는데 박사 석사하고 하는데 그 회장 이런 사람은 뭐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하면 나중에 운영 못한다고. 못하니까 후계자들 경우는 더 공부 더 시켜야 돼. 막 그런 데만 해요. 머리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 재벌이라고 하면 공부를 더 시킨다. 공부를. 안 그러면 이제 저기 집안 말아넘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 그래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제 뭐 잘하고 하면 돼요. 하여튼 그래도 부자 좋은데. 어젠가? 어제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스포츠카. 그 낮은 거. 나는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옆에 도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스포츠가 낮은 거. 색깔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울룩불룩한 낮은 거. 약간 좀 부러운 느낌도 약간 들 것 같지만 안 부러웠어. 왜 그러면 나는 띵이 없으니까. 뭐 있으면 뭐 사줘봤자 난 뭐 운전 못하는데 그죠?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 운전반지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타고 싶다 그런 거. 타고 싶다 그런 느낌 들지만 없으니까. 그렇죠? 버스는 뭐 잘 오면 돼요. 버스나 뭐 지하철 뭐 그런 것들만 뭐 제 시간에 잘 오면 돼. 아니면 이제 뭐 그냥 택시 부르면 되죠. 택시. 난 너네 보면 이제 운전하고 싶지 얘들아? 운전은 처음은 좀 이제 재밌겠지.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보통 4시간? 최소 4시간? 4시간 동안 앉아서 운전하는 거죠. 처음에 재밌겠지. 나중에 해봐. 그러면 지겹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 전부 다 있어. 휴게소가 있는 거야. 휴게소. 쉬었다 가라고. 되게 보면 취직하면은 이제 운전면허 따고서 취직하겠지? 그러면 신입사원이가 이제 그 제일 막내가 하니까 운전을 아마 할 거라고. 운전면허 있으면. 근데 운전면허 없으면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래요. 아무튼 파이팅! 자 넘어갑니다. 해서 자 물과 생물계 있고 그죠? 아무튼 우리가 그 수중생물에서 지금 나왔는데 그래요. 아무튼 적당히 일도 해야 돼.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그 토양과 생물. 토양. 아이고. 뭐 이어서 얘기 좀 하면 집에만 재산이 1조면 1조. 우리 1조인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지. 1조라고 하면 이제 은행 이자만 그냥 받아도 일 안 해도 돼요. 1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면 뭐랄까 돈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겠죠 아마. 엄마 100원만 엄마한테 손 벌리고 하는 거?
손버리고 해봤자 보면 다 주고 하니까 별로 어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서 일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자기가 쓸 돈 자기가 걸고 해야 돼. 최소 알바라도 해야 돼. 아니면 이제 해야죠. 파이팅! 토양은 우리가 생물들이 사는 터전을 제공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 토양 없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수중 생물 경우는 당연히 물속에서 사니까 딱히 필요 없지만 유산 생물 경우는 필요한 거죠. 토양인데 토양 보면 그 토양의 어떤 문제, 그 위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위도나 또는 그 온도 같은 거 등등 통해서 이제 생물들이 사는 게 정도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토양이니까 땅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토양이고 이게 당연히 그 공기인데 이 공기가 그럼 땅 속으로 다 통과해서 없는 거다 보니까 그 토양 표면에는 주로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들 살고, 그리고 저기 깊은 데는 또 공기를 좀 싫어하는 세균들 살아. 그래서 우리가 공기 좋아하는 세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로는 호기성 세균 나오고 세균, 그리고 공기 싫어하는 거 우리가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사는 위치가 좀 달라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깊이 땅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땅에 보면 두더지나 또는 그 지렁이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땅속에 그 구멍, 빵꾸를 터널을 만들어. 터널로 통해서 이제 공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좀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물들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그 지렁이가 좀 많이 있대,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에 있는 땅은 이제 좀 좋은 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렁이 쭉 다 지나가면서 이제 속으로 구멍 다 내면서 공기 다 들어가니까 땅 속에서 이제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거지. 다음에 그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사체나 또는 그 배설물 그것을 분해해가면서 이제 유기물을 다시 무기를 만들어서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양보다 더 제공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토양이 보면 이제 이렇게 변화하죠. 그 생물들도 토양 같이 이제 영향 주었고 하면서 다 살고 있다. 슬슬 막 그 당 떨어지는 느낌? 합니다. 화이팅. 다음 뭐냐? 그래서 보면은 그 옆에 149페이지 공기와 생물, 공기가 필요 없는 생물 있을까? 일단 지금까지 보면 없었지 않아? 지금까지 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 보면 공기가 필요할 거고, 공기랑 어떤 관련된 것도 있고 그냥. 근데 그 우리 사람도 보면은 저 고산지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그 이제 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 피 속에 적혈구 수가 많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혈구하는 같은 기능이 산소 운반인데, 고산지대는 높은 산이다 보니까 공기 좀 별로 없으면 당연히 이제 산소도 별로 없고, 또 우리 사람도 다 생물체인데 산소 필요한데 그래 산소 운반 잘 못하면 이제 쓰러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소 운반 더 잘 하려고 이제 그 적혈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있는 모습이래. 그것도 뭐 진화인가? 모르겠나? 아무튼 그래.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식물들 그 광합성한데, 광합성하다 보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탄소를 섭취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모습. 이다 보니까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그 대기 조성 물질의 성분이 바뀌는 거. 우리가 지구 탄생 초기에는 그 대기에 산소 별로 없는 거. 물론 질소량은 거의 큰 차였고, 처음에 CO2 많고 그리고 산소 별로 없는 모습인데, 광합성의 색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점점 나중에 산소 양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 그 오염층도 만들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생물들 또 세포하는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제 CO2 내보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기성분 물질 성분 다 바뀌는 모습. 이렇게 여기. 다음에는 자 나무 보면 그 경균 해충 그러든 그걸 막으려고 어떤 화학물 내보내는 그것이 뭐냐면 피톤치드. 혹시 들어봤나? 피톤치드? 간혹가다 보면 이제 지하철 타고 나면은 그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그 아저씨들. 네. 이거 피톤치드 있어요. 좋아요. 하는데 피톤치드가 보면 이제 그 예전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치약이 주 성분 되는 거. 치약 그 치약 성분 중 하나가 이제 피톤치드 뭐 그렇게 된대. 그래서 예전 그 치약 경우가 피톤치드만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다른 것들도 더 포함된 거지. 그래서 지하철 보면 아저씨들 파는 거. 자, 이거 피톤치드 좋아요. 치약 좋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이제 식용파는 취향이 더 좋은 거.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뭐 취향은 좀 다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학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나무 주변 뭐 특정 나무 주변에는 해충 또는 세균들이 잘 번식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혹시 집에 보면은 도마 있나 도마? 주방에 쓰는 도마 있죠? 있죠. 도마 재질이 뭔데? 나무. 나무? 나무인데 나무만 뭐 플라스틱? 네. 근데 뭐 도마 쓰다 보면은 거기에 뭐 생선도 자르고 뭐 고기도 자르고 사실 그런 유기물들 다 묻을 건데 물론 다 씻어도 약간 뭐 묻을 거야. 근데 혹시 도마가 썩은 거 본 적 있나? 아니. 없지. 네. 물론 관리 잘 했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도마도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나무를 자른 이제 어떤 죽은 성분이겠지만 거기도 똑같이 어떤 화학제 나와서 이제 세균들 번식이 없지 않나?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왠지 보면 이제 자른 어떤 유기물 나무 도마입니다. 나무 도마 어떤 유기물이다 보니까 왠지 좀 썩은 것 같지만 잘 안 썩는 거. 그죠? 좀 신기. 그래서 이렇게 살균제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해충이 또는 세균 등등 이것이 잘 번식하지 못하는 잘 못 사는 모습이다. 해줬네요. 다네. 마지막 인간의 생태계. 인간 문제예요. 일단 인간은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생물이고, 근데 인간은 지구의 주인일까? 아니요. 왠지 인간이 지구의 주인 같지만 그거 아니야. 해봤자 인류 해봤자 존재하는 기간이 1억 년도 안 돼. 이제 누구 말에 의하면 이제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구의 주인은 공룡이다. 그 말도 있어. 공룡이 사는 기간이 우리 사람보다 더 길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지구에 잠시 좀 있는 어떤 손님 그 모습, 어떤 나그네 모습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이 이제 지구를 막 파괴하면 안 되죠. 환경이 이렇게 만들고 또 지구는 아무튼 살림 파괴도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아무튼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조화롭게 좀 잘 지내는. 근데 사람은 아무튼 그러죠. 욕심이 많아 욕심. 우리가 보면 이제 잘 보면 다른 동물은 안 그래. 다른 동물들 경우는 자기 자기 같은 종만, 같은 종족, 같은 종족만 있으려고 해갖고 다른 종족은 다 섞어서 다 산다고. 예를 들면 땅이라고 하면 땅에 있는 세균들 다 있죠. 섞어서 둥둥 하면서 다 살아.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이제 세균이 좀 다 없애버리는 거야. 멸균 하는 거. 집에 혹시 집에 바퀴벌레 키운다 손 없잖아. 에이. 물론 키우지 않고 그런데 또 사람의 경우는 사람이 있는 공간은 사람만 있으려고 그래. 다른 세균도 없애려고 하는 거. 더 없고 사람만 있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이게. 근데 다른 동물은 안 그래. 서로가 다 섞여 있는 거지. 생태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사자라고 하면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도 다 있는 거. 다 어울려서 다 사는 모습인데 물론 먹고 먹히는 관계지만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이상합니다. 약간 이기적인 거. 그것이 점점 더 시간 더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 혹시 어릴 때 보면은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 있죠? 그렇죠. 놀이터 또 옆에 보면 모래밭 맞나? 그 모래밭 보면 세균들 엄청 많이 있다. 맞아. 그것을 어릴 때부터 만지고 하다 보니까 세균들의 어떤 정확성이 막 생기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 않아? 요즘에? 거기서 글로 가면 이제 지저분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늘 하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세균들에 대한 어떤 노출을 잘 못하는. 거기서도 이제 저항성도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인데 보면. 그래요. 넘어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생태계는 서로 간에 잘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의 주인 아닙니다. 인간 아무튼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 개념 속성 문제 3번 문제 시작. 몇 시인지 자 온도는 동물이 생명할 때 영향을 주지만 생물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 무슨 다 여기는 다 줍니다. X는 다 줍니다. X 두 번째 거 생물이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생물이 물리태사의 효소 관여 때문 맞죠?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육상 동물은 목표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 적응 잘 증발 안 시키는 모습으로 X. 네 번째 거 태어나서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의 약물 제공 말적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 공기는 생물 살아가는 영향을 주죠. 답은 X. 영향 주니까 X. 4번 문제. 자, 생물과 환경 관계. 첫 번째 거. 자, 문제는 잘 잡아. 4번 문제는 괄호에다가 다 쓰는 건데 애들 보면은 문제 안 읽어. 괄호다. OX다. OX 문제 아니야? OX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요인 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것도 예전에 보면은 괄호니까 첫 번째 그 문제 읽고서 X, O요 한다고. 그거 말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요인 때문에 들리는 걸 쓰는 거다. 그렇죠? 첫 번째 거. 철새는 계절에 따라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온도. 템퍼레처, 온도. 두 번째 거. 조류 파충류의 안은 단단한 껍데기. 뭐 때문에? 얘는 물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 세 번째 거.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용수가 많다. 공기. 그죠? 네 번째 거. 지렁이 두더지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지렁이 두더지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도록 한다. 토양. 땅. 토양입니다. 5번. 자, 다음은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설명. 자, 인간은 환경과 이것을 하며 살아가며 상호작용. 그리고 리얼 구성 요소이므로 생태계 구성 요소이므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그 태풍? 네. 그 이름 까먹었네. 흰남노. 흰남노. 그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약간 이름이 약간 비슷한 소리 나는 한남노 아니면 그냥 흰남인데 그게 슈퍼 태풍이 발생한 확률이 이제 더 커진 아닌가? 그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조심. 우리가 할 것은 이어서 244페이지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 평형.